왜 딴청하고 계세요? 예. 첫 번째가 뭐였었나요? 위장 전입부가 이제 신용카드 문제. 예. 신용카드. 뭐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따져보더라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소득공제를 받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받고 싶으면 실제로 신용카드를 소득공제 이상 금액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소득금액을 쓰지 않겠다. 그러니까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신용카드 납부 내역을 반드시 신고할 의무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자의 김상조 후보자의 해명이 명확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위장 전입과 잠깐, 지금 관련해서 대학에 같이 계시잖아요. 이태광 교수님도 대학에 계신데 소득공제 받는 거 저 설명이 맞나요? 그렇죠. 이제 김상조 지금 후보자가 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김상조 후보자가 제가 사적으로 듣기로는 예. 술도 잘 안 드시고 그런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 잘 안 가신대요. 그래서 돈을 잘 안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신용카드를 굳이 써가지고 이렇게 뭐 결제를 하고 이러실 필요성이 별로 없지 않을까. 우리하고는 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약간 것 같습니다. 삶의 형태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신용카드 영원이냐 이 부분을 의혹을 가지고 보냐면요. 이게 세금 탈세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금을 겁니다.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받는 사람들. 예컨대 고소득의 변호사들, 저같이 어려운 변호사들 말고 고소득의 변호사들은 이상한데요? 현금으로 잘 수익료를 알지? 현금으로 이런 수익료들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자체를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특히나 또 이제 굉장한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 큰 금액을 어디에다 썼다라고 한다면 예컨대 신용카드를 긁게 되면 이 신용카드 금액 자체가 어디에 지출을 했다라는 것들이 다 노출되기 때문에 굉장한 부자들은 이 신용카드 쓰는 것을 꺼려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그 사람을 찾아보게 그거 아는 되면 거 다 알아요, 두 개를? 이게 대표적인 게 바로 최순실 씨가 그랬습니다. 최순실 씨 같은 경우도 이 카드 쓰는 걸 쓰기 싫어하고 현금으로만 다 결제를 하고 금고에도 현금을 쌓아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부자들이 탈세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현금을 쓰는 어떤 그런 의혹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한 건데요.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김상조 후보자의 어떤 문제로 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안 쓰는 사람들 또 있어요. 신용불량자들. 신용카드가 안 나오죠. 근데. 예. 아니 못 써요. 그래갖고 현금으로만 쓰는 분들이 백화점 가면 그런 분들이 점점 는다잖아요. 현금을 쓰는 분들이. 그래서 사회가 이제 어려워지면서 막 경제하면서 신불자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일정 정도 소득이 되는 사람들이 고위 신불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현금을 쓴다고 해서 예. 다 이렇게 노출되지 않는 건 아니고 그래요? 이제 일반 서민들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현금 영수증을 아주 초두천하게 그렇죠. 받죠. 맞습니다. 슈퍼에 가서 뭐 1,000원, 2,000원도 다 현금 영수증을 받아서 나중에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하죠. 근데 이제 대체로 검은 돈을 많이 축적한 분들은 현금 영수증조차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노출이 안 되는 거죠. 네. 자, 우리도 그런 검은 돈이 막 있어봤으면 좋겠어. 그죠? 네. 현금으로 막 펑펑 쓰게 그냥. 그렇습니다. 왜 그걸 쓰시려고 그래요? 예? 쓰실 필요가 없는데. 돈 있으면 쓰죠. 돈. 딴거 자기가 쓸 만큼만 가지고 쓰시면 제일 좋죠. 그걸 왜 쓸데없는 돈을 지금 많이 받아가지고 김상조 문제가 됩니다. 위원장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김상조 위원장 후보자도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분이 재밌는 게 그 삼성에서 이제 특강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가셔가지고 아마 그때 500만 원인가 이렇게 주겠다고 이제 강연료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돈이 필요 없다. 그리고 52만 원만 받으셨어요. 원래 이제 그 기준이 김영란법에 따른 기준이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 또 딴 곳에 가서는 뭐 30몇만 원을 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38만 원인가 받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의 기준이 철저하게 있는 거죠. 그분하고 비교가 되네. 그 전직 대통령인데 H모대, 그냥 그 H모대가 한양대거든요. H모대? H모대는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다른 데서는 그렇게 영혼 없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한양대인데 거기에서 이제 뭐 특강을 하는 개건 교수 비슷하게 하면서 한 달에 한 뭐 300에서 500 정도씩 갖고 1년 하게 되면 6천만 원, 7천만 원씩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밖에 안 간 거야. 그렇죠. 예, 그런 분이 대통령 되는 사회였었어요, 한때는. 누군지는 알겠습니다. 누군지 알겠죠? 9년 중에, 한 분인데 이상하게 그분이 남성분이야. 그분 참 그렇게 말씀하셔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정 의원님, 저 지난주에 특강 다녀오셨는데 얼마 받으셨습니까? 저 특강 가면 돈 안 받습니다. 안 받으십니까? 예, 받아서 다시 주고 옵니다. 그러시군요. 시민사회운동단체 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아서 꼭 줍니다. 그렇습니까? 왜냐면 적게 주지 마십시오. 많이 줘서 주고 오죠.
저는 돈을 다 줍니다, 주로. 역시. 예. 뭘 박수를 치고 그러세요, 패널이요. 네? 패널은 늘 MC에 대해서 비판적 관점, 예. 견제의 마인드.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좀 차이가 나죠. 예.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돈을 받으셔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요. 본인의 노력한 만큼 받아간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김상조 후보자가 거기도 철학이 나오네. 재벌도 네네. 과도하게 그거예요. 적은 지분으로 네. 전체를 경영권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3%면 3% 정도만 행사해라.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제 자기 생활에도 습관화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 비리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된다고 그래 펼쳐놔서 그렇지. 예. 가만히 보시면 굉장히 교묘하게 그 균형을 맞춘 그게 많이 있어요. 그 예를 들어 말을 돌려서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이사를 갔을 때 15일 내로 그죠? 예. 전입 신고를 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거 할 때 지금 현재 지금 위장 전입 같은 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잘 보시면 14일 동안만 놓았다가 하루 차이를 두고 옮겼잖아요. 예.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법에는 일단 벗어나지 않는데 최대한 거기에서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리고 이제 본인의 그 여유를 발휘하는 거죠. 위법하진 않고. 그렇죠. 그냥 유연성을 발휘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김상조 후보자가 비리를 저지른다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랬다기보다도 최대한 그런 법을 법의 지키려고 하고. 유연성을 이용해서 예.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김상조 후보자가 갖고 있는 평소의 생활 습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강료만 보더라도 아니 좋게 보니까 그렇게 아니 좋게 그러니까 보이는데. 제 말은 이제 저는 좋게 본다기보다는 예. 그 사람의 내재적 논리로 한번 파악을 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내가 위법을 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예. 것이 있는 것이고 논문 표절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그리고 또 사실 이게 사실 한국에서는 이게 자기 표절이라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물론 이제 자기 표절이라는 거는 한국과 같은 특수한 그런 승진 임용 제도에서는 약간 그 반칙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논문을 계속 부풀려가지고 논문을 쓰게 되면 지금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네. 저걸 보고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양이 이제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2005년, 2006년 사이 논문 3건 자기 표절 의혹. 이렇게 이제 야단순 제기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일단 외국에서는 자기 표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 왜냐면 그래요? 이제 같은 논문을 썼다 그래가지고 그 논문을 좀 더 발전시켜가지고 저걸 설명을 해달라니까요. 다른데 투구를 할 수 있다. 예. 2005년, 2006년 사이 논문 3건 자기 표절 의혹이 지금 제기됐는데 예. 거기다 김상조 후보자는 2006년 이후에는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뒤로는 자기는 자기 표절 안 했다. 저 2006년도가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그 논문 네. 표절 문제가 됐을 때. 자기 표절 문제가 예. 부각됐죠. 그래서 우리는 국민적 합의에서 자기 표절이 문제가 된다는 걸 합의를 한 겁니다. 밑에 얘기는 뭐죠? 기관원 과정에서 각주나 참고문헌 처리에 문제 있었다. 예, 그러니까 저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이 표절 문제와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교수들이 입각하고 이럴 때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제 사회적인 논란은 굉장히 많이 됐지만 표절이냐 아니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학계에서 공통적인 어떤 기준 자체가 없었습니다.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자기 표절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엄격하게 또 없었던 외국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도 자기 표절 개념이 있긴 하지만 그 자체 개념 자체가 엄격하게 존재를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었기 그게 때문에 무슨 얘기? 여기는 없다 그러고 저기는 있다 아니, 그러고 그 두 분이. 없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 표절이라는 그 방식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죠. 아.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컨퍼런스 같은 데 발표를 한 초기 논문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네. 딱 끊어갖고 얘기를 해주셔야 네, 돼요. 그렇죠.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곳에 논문을 하나 냈는데 네, A라고 하는 학술지에. 예, 그런데 그 논문을 나중에 몇 년간 더 연구를 해가지고 보완해서 B라는 학술지에 또 투고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럴 경우에는 자기 표절이 아닙니다. 그냥 논의가 발전된 거기 발전된 때문에. 거니까. 거기에 물론 이제 앞에 나온 여러 가지 문장들이나 또 논의들이 반복돼 나올 수는 있죠. 예. 하지만 이제 논의가 확정됐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발표했다고 해가지고 이 교수가 특별히 무슨 혜택을 받고 승진을 하고 이런 제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본인이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연구를 발전시켰다. 자기 의견을 발전시켜서 진화시켰다. 이제 양심에 맡기고 그것을 발표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승진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 논문의 개수가 우리는 중요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표절을 공인된 했을 경우 학술지에 몇 편의 논문을 발표했느냐. 그렇죠. 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질적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양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논문을 쪼개가지고 여러 군데 내버리면 이분이 혜택을 받을 수가 그러면은 있죠. 혜택을 받고 결국은
고만고만한 똑같은 논리를 살짝 바꿔갖고 그렇죠. 자기 표절한 거 아니냐. 제목만 바꿔서 내는 승진하기 분도 위해서 있었어요. 네. 더 많은 연구 업적을 냈기 위해서 네. 돈을 받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2006년에 그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예.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자기 표절이라는 기준이 엄격하게 없다라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인 거죠. 동의하나요? 동의한 그 설명이고요. 그리고 예. 이제 그럼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이 김상조 후보자가 자기 표절했다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라는 걸 봐야 될 텐데요. 자기 표절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진짜 그냥 논문 수를 부풀리기 위한 자기 표절이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연구 내용 자체가 뭐 새로울 것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새로운 것인 것처럼 이렇게 형태만 바꾼 그런 자기 표절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논문 수를 약간 세분화 쪼개가지고 대부분은 기존에 했던 연구와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자기 표절이 있을 건데, 김상조 후보자가 자기 표절이라고 한 이 지금 야당에서 지적한 2005년도에서 2006년도에 있었던 논문에 본인이 썼던 논문의 일부분을 인용 처리를 하지 못한 그 실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매우 경미하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요. 누가요? 김상조 후보자요. 예, 그러니까 누가 평가하냐고요. 이거는 그 표절 기준입니다. 2008년도에 표절 기준. 예, 사회적 그런 얘기 해주셔야 돼요.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공통된 이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0년도에 이제 지금 저기 아까 CG에 나온 그 내용이 있었는데, 2000년도에 있었던 것은 등재지에 올리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그 해연도에 있었던 연구 용역 보고서와의 내용이 일부 겹치는 부분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자기 표절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나오는 내용이 기고하는 과정에서 각주나 참고 문헌 처리에 있었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예. 2008년 이후에는 꼼꼼하게 처리했다. 저 그 답변이 네네. 일단 팩트가 맞겠죠. 저렇게 답변한 게. 그리고 그럼 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문제 제기를 안 했나요? 그럼에도 표절이다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야당은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한 거죠. 의혹을 제기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답변과 의혹을 제기하는 와중 속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네. 누구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었나요? 일단은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 예. 의혹을 제기할 때 기존의 언론의 보도를 먼저 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의혹이 있는 부분은 특정 언론과 이렇게 교감하면서 정보를 제공하고 기사가 나는데, 그러면 본 청문회에서 이제 기사가 난 뒤에 이루어지는 본 청문회에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사안이 중차대함을 더 부각시키거나 하는 걸로 전략적인 어떤 행동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오늘 청문회는 공교롭게도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야당이 청문회에서 날카롭지 못하다. 송곳질을 못했다. 송곳질이가 나오지 않았다. 준비가 잘 안 돼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논문 표절 부분도 예. 더 확산되기보다는 오히려 이해가 되는 후보자의 쪽으로. 어떤 해명과 또 양해를 구하는 이 차원으로 더 부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담동 소재 아파트 보유 문제는 뭐예요? 예. 요건도 이제 청담동의 H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한양 아파트예요? 예. 한양 아파트는 오늘 한양대 아니고 한양 아파트 많이 나오네. 이 한양 아파트는 아닐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았다. 이제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에 이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은 이때 이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74대 1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미분양으로 해서 분양을 받았다고 해명을 하느냐. 74대 1이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도 받았나 보죠? 예? 홍일표 의원도 받았나요? 그거는 뭐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건 확인할 수 없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언론 보도나 이런 거는 이제 특히 나오니까요. 강남에 이제 뭐 유명한 어떤 자리에 있는 아파트는 나오는데, 근데 이제 홍일표 의원도 조사를 해봐야겠네. 저는 이제 해명한 부분에서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정보를 미분양 정보를 복덕방을 통해서 알았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는데,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대학 교수나 이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동네 다니면서 내가 사는 지역도 아닌 곳에서 복덕방에 가서 요즘 미분양 있습니까? 혹시 아파트 좋은 물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아파트의 평수가 크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몇 평이냐 물어봤더니 41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크지 않았던 건 분명하지만 작지도 않았던 거죠. 41평은 작은 거 아닌가요? 다만 그런가요?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최저층과 최고층의 경우 분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 시공사가 나중에
납품을 했거나 하청업체에다가 대물로 지급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을 아예 분양할 때 좀 빼놓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늘진 네. 1층 미분양 상태였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그늘진 1층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미분양이 아니라 분양을 하려고 했으나 사실은 빼놨던 그리고 물건. 이제 이거를 나중에 분양 경쟁률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카운트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최저층과 최고층의 아파트 가격도 다른 층에 비해서는 좀 더 저렴하게 아파트 매매를 하거든요. 네. 분양하는 그 주로 이제 대행업체들이 분양을 많이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걸 미리 시행사 측가 하고 시공사 측가 하고 그 분량을 빼놓고 적은 분량으로 그 청약률 네. 그리고 경쟁률을 청약률을 올리는 올리죠.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마케팅 맞습니다. 차원에서.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남은 잔여 물량을 소화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 부분을 예. 매입하지 않았을까 하는 뭐 그런 추측도 가능해 보입니다. 예, 요거는 어떻게 잘 넘어갔나요? 요 지적한 거요? 그늘진 그 미분양 상태. 예. 그렇죠. 그 부분들도 사실 금방 그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제 자체가 잘 입증을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뭐 이제 일단 해명은 이렇게 한 거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도 이제 아니 여기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러면서 더 이상 논쟁이 되지 않고 넘어갔나요? 그게 이제 방식들이 논쟁을 하는 방식은 아니죠. 예. 일단 이제 이야기하고 해명을 하고 넘어가는 방식이고 청문회가 재판정은 아니잖아요. 예, 이렇게 하고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이나 이어서 계속 질의하지는 않고 이건 문제 제기를 했고. 홍일표 의원이 이제 제기를 한 거죠. 새롭게 제기를 한 거라서 예. 거기에서 논쟁이 사실 될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태강 교수님 음마 아파트 거주놓고 부동산 투기가 아니었냐? 예. 명색이 재벌 저격수가 재개발로 그 음마 아파트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나온 거 아닌가요? 그 음마 아파트에 이제 가신 것이 이제 사실 좀 이제 의혹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왜냐면 음마 아파트가 사실 거주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저도 그 강 건너에 제가 개포동에 좀 잠깐 산 적이 있는데 그렇게 거기가 거주 환경이 좋지는 않아요. 좋지 않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는 거기를 왜 학원 갔을까? 환경이 좋아서 제가 거기서 학원 사업을 했었거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밤 10시에 교통체증이 있는 곳이잖아요. 학원 때문에. 그럼요. 그래서 이제 아니, 하루 종일 교통체증이 있는데 하루 종일.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갔을까라는 것은 사실 대부분의 한국 이제 그 거주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이제 그러한 편견 또는 뭐 그런 생각들을 부동산 투기용. 김상조 후보자도 한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요. 뭐 그 마음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김상조 후보자의 해명에 따르면 예. 이제 그 대장암 2기여가지고 부인 대장암 2기 때문에 예. 병원 근처에 아파트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 그 강남에 있는 그 모 대학병원과 이 음마 아파트 거리를 보니까 한 2.1km 정도. 그러니까 차량으로 한 3분에서 5분 정도밖에 거리가 걸리지가 않습니다. 대학 이름도 다 나오지 않았을까요? 안 나왔나요? 이제 거기가 이제 안병원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거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학병원 주변에 이제 아파트 시세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상 지금은 현재 음마 아파트가 재개발 프리미엄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비쌌는데 이 김상조 후보자가 입주한 전입 신고한 시점을 보게 되면 2002년도 초였습니다. 2002년도 초경.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는 뭐 부동산 관풍이라든가 재개발 뭐 열풍이 불어가지고 이 음마 아파트 가격이 확 뛰기 훨씬 이전의 시점입니다. 그렇기 근데 때문에 여전히 그때도 비싸긴 비쌌어요. 비싸긴 비쌌죠. 그러나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재개발 프리미엄이 붙은 거는 2005년도, 2006년도 그 정도 시기 뭐 부동산 가격이 서울이나 뭐 전국적으로 분양가도 올라가는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이전의 시점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김상조 후보자가 사실상 뭐 재개발 투기를 노리고 음마 아파트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의심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야당은 그렇게 의심하지 않았나요? 야당도 이를테면 이제 조금 더 부정적이고 그 검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2002년쯤이면요. 그 광풍이 불 게 2005년, 2006년이라고 할지라도 부동산 투기 전문가들 2, 3년 전에 미리 예측하고 여기 사두면 뜹니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도 봐야죠. 저는 그런데 부동산 투기 목적이었다기보다는 김상조 후보자도 이제 일부 인정했죠. 자녀 교육의 목적이 없지 않았다. 사실 2002년도가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다 해야 되는 거. 사실은 맞죠. 학원 보내려고 이제 갔던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게 뭐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은 안 들어요. 물론 이제 공직자로 나가기 위해서 청문회에서 이런 걸 따져볼 수는 있겠지만
뭐 이것 때문에 결격 사유가 있어가지고 뭐 공정거래위원장을 못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는 약간 좀 과장된 아이들 거 자녀 아니에요? 교육 때문에 네. 거기는 이제 학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예. 그래서 이제 자녀 교육 뭐 이런 부분도 없잖아 예. 있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나니까 이게 위장 전입이 되려고 하면 거주하지 않았다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하. 근데 김상조 후보자는 실제 4년 동안 거주를 살았어요. 한 예.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명이 지금 이루어진 거죠. 느닷없이 김상조 후보자를 이렇게 변호하는 듯한. 아니, 아니, 변호하는 게 뭐 아니라 이제 따져보고 사실에 대한 사실을 얘기를 사실에 말씀드리는 대한. 거예요. 아, 기자는 깜짝 놀랐- 사실에 충실해야죠. 예, 깜짝 놀랐습니다. 벼랑간 회사 입장과 반대되나 하고 놀라지 않으셨어요? 아니 뭐 저는 사실은 팩트인데 뭐 팩트를 부정하면 기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 알겠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팩트를 인정했잖아요. 팩트를 인정했어. 왜 그러니까 여기는 4년 동안 살았고.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위장 전입할 때 자녀를 데려놔야 되는데 미성년자니까 부모가 같이 사는 것처럼 같이 전입을 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예. 예, 그럼 이제 동사무소에서 다 점검을 나와요. 네, 그럼 막 이렇게 그 송곳 질문을 해. 그럼 막 사는 것처럼 막 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애 놔두고 이제 오는 거거든.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네. 이게 이제 위장 전입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제 거주를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요것도 넘어갔네요. 그러면은. 네. 자, 그 다음에 목동 아파트로 전입한 것. 사실 이것도 이런 일을 많이 교수님들이 하십니다. 사실은 6개월 지금 연수를 가는데 아하. 주민등록 말소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뭐 한 유학을 떠난다 이러면 몇 년 있다 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동사무소에 가면은 이와 관련돼서 이제 이 주민등록 말소 해놓고 갔다 와서 다시 복원하면 된다 이런 조언을 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 사실 뭐 6개월 갔다 오는데 뭐 주민등록 말소하고 가고 뭐 이렇게도 좀 곤란하니까 아마 우편물 수령을 하기 위해서 뭐 목동 아파트로 이제 전입을 해놓고 가신 것 예. 같습니다.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 이것도 자세히 따져보면 물론 이제 의혹을 가지고 본다면 좀 의혹이 되지만 자세히 또 따져보면은 사실 뭐 크게 문제될 일은 없는 거죠. 단지 이제 부주의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부주의한 측면.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이와 관련돼 가지고 또 이제 뭐 앞으로 해명해야 될 여러 가지 이제 논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그 김상조 후보의 이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나온 논리들이 좀 어처구니 없는 논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 그러네요. 그게 저는 오히려 이제 오히려 의혹을 터트렸는데 키웠다. 불발. 예, 의혹을 터트려 버렸다는 거지. 제가 이제 실제로 2015년, 16년 1년 동안 워싱턴 DC에 연수를 가 있었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김상조 후보자는 굉장히 정확한 일처리를 하시는 분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주민등록에 대한 어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다녀왔거든요. 그렇죠. 저도 예. 마찬가지예요. 보통 저도 다 예. 놔두고. 그러면 이제 신경 안 쓴다는 어떤 거예요. 현상이 벌어지냐면 제가 살던 집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막 쏟아지는 우편물을 처리하기에 이제 짜증도 날 수 있거든요. 예, 이제 오히려 민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예. 그러니까 깔끔하게 자기 예, 삶을 그런 거였어요. 정리하면서 신경 쓰는 이제 사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런 건데 이제 이게 위장 전입의 어떤 의혹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굳이 저렇게까지 한 거가 이제 우리처럼 이제 일반적인 것과는 좀 다르다라고 보는 거겠죠. 예. 그런데 이제 보면은 김상조 후보자 이력 가운데 이제 3가지 사회이사, 정부위원, 연구비 거절. 이런 거는 본인의 삶을 무척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뭐 상상도 하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그 대학에서 교수라고 하는 그 직함의 예. 가장 이제 큰 매력적인 것은 연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에서 학문을 한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이제 어떠한 연구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교수로서는 명예고 예. 그 직 자체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연구비를 연구하기 위해서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데 김상조 그런 것도 후보자, 거절했고. 예,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정부위원 활동도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기업에 굉장히 비판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이사 역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김상조 후보자가 재벌이나 이런 데 굉장히 비판적이니까 회유하는 어떤 것으로서 굉장히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면서 사회이사로 영입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회이사 역할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번이 더 놀라운 건데요. 대학 연구소의 어떤 소장이나 이런 직함을 받으면서 사실상 돈을 또 연구비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되는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대학의 어떤 센터라고 하면서 그 연구 그 소장을 맡고요. 직접 본인이 돈을 받으면 연구 이 돈이 노출이 되니까 실제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학교로 돈을 주고 학교에서 그 센터에 그 예산을 배정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기업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을 숨기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방법으로도 돈을 받지를 아예 않았고 실제 학교에서 하는 어떤 그런 연구비나 이런 것도 아예 거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 목적으로
하지 않고 타이틀만 두고 기업으로부터 우회적으로 조금 불법성 있는 돈을 받는 이런 경로가 대학에서는 왕왕 있는데 그렇죠. 그거조차도 하지 않았다. 예, 맞습니다. 합함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딱 한 건 이제 연구 영역을 크게 이제 받은 게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그 서울대 총장, 그 본인의 정운찬 총장이 이제 김상조 후보자의 그 은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부탁을 해서 이제 외부의 연구 기관에 이제 용역을 하나 받은 게 있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그 김 후보자의 부인 학교 교사 채용. 이태광 교수님. 사실 이것도 저는 제기된 의혹 중에 제일 억지가 아닌가 싶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토익 점수가 그 900점이 이제 자격인데, 아니 901점이 자격입니다. 901점이 자격인데 예. 이 김 후보자 부인이 받은 토익 점수가 900점이었어요. 참 이게 웃기는 이야기죠. 1점 모자란다는 사실 토익 점수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점 차라는 건 사실 900점 미만인 사람을 처음 봤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900점. 보통 뭐 요즘에 대학생들 다 900점 나옵니다. 영어 시험을 틀려본 적이 없어서. 와. 예. 깔때기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뭐 1점 차라 그러는데 사실 이게 뭐 한 개 틀리면 1점이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예. 이게 이제 보면은 계산할 때 상대적이니까. 상대적인 평가를 내기 때문에 900점이나 901점이나 영어 성적 자체나 영어 실력이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아.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어쨌든 그 엄격하게 따지면 점수를 미달한 점수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점을 의식을 해서 김상조 후보자가 굉장히 낮은 자세로 예. 사과를 또 했습니다. 예. 청문회 과정에서. 예. 이태광 교수님 말을 못하게 치고 들어오네. 아, 이거 아닙니다. 아니 근데 이제 사과를 했는데 그것도 역시 김상조 후보자의 성격을 보여준다는 거죠. 저 같으면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못 가잖아요. 저는 공정거래 관심이 없어요. 저는 뒤에서 공정문화. 검은 돈 뭐 이런 거. 그런 거 관심 있어요? 받는 건 그렇게 관심 안 주잖아요. 받는 건 관심이 없고 네, 주는 거? 잡아내는 걸 관심이 많아요. 아, 검은 돈 잡아. 최순실 씨는 사람 제가 관심을 굉장히 가지는 사람. 예, 검사예요? 아니 뭐 저는 문화평론가인데 왜 그렇게 할까? 예. 왜 검은 돈에 끌릴까? 왜 검은 돈에 부를까? 알겠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우리 기자님이 하셔야겠는데 두 분들이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 900점과 901점은 단 1점 차이긴 하지만 사회 기조와 틀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1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김상조 후보자가 이제 본인 문제였다면은 더 큰 문제가 됐겠지만 사실 이거는 그 부인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당시 강사 교사 지원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냐? 임명을 강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이제 이 이제 결단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국회에서 합의하에 이 평가 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데 여론이 어떻게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켜볼 건 다른 방송 가서 얘기하시고 여기서는 예.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임명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강행을 하시지 않을까 뭐 이렇게. 꼭 강행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임명하실 걸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살펴봤고요.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공직자가 부정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또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직자가 제기된 문제가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쪽으로 좀 정확하게 지적하고 바라보는 관점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딴청하고 계세요? 예. 첫 번째가 뭐였었나요? 위장전입부가 이제 신용카드 문제. 예, 신용카드. 뭐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따져보더라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소득공제를 받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받고 싶으면 실제로 신용카드를 소득공제 이상 금액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소득금액을 쓰지 않겠다. 그러니까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신용카드 납부 내역을 반드시 신고할 의무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김상조 후보자의 해명이 명확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위장 전입과 관련해서 대학에 같이 계시잖아요. 이태광 교수님도 대학에 계신데 소득공제 받는 거 저 설명이 맞나요? 그렇죠. 이제 김상조 지금 후보자가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김상조 후보자가 제가 사적으로 듣기로는 술도 잘 안 드시고 그런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 잘 안 가신대요. 그래서 돈을 잘 안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신용카드를 굳이 써가지고 이렇게 뭐
결제를 하고 이러실 필요성이 별로 없지 않을까. 우리하고는 좀 다른 삶이 약간 삶의 형태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 신용카드 영원이냐 이 부분을 의혹을 가지고 보냐면요. 이게 세금 탈세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금을 겁니다.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받는 사람들, 예컨대 고소득의 변호사들, 저같이 어려운 변호사들 말고 고소득의 변호사들은 이상한데요? 현금으로 잘 수익료를 알지? 현금으로 이런 수익료들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자체를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특히나 또 이제 굉장한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 큰 금액을 어디에다 썼다라고 한다면 예컨대 신용카드를 긁게 되면 이 신용카드 금액 자체가 어디에 지출을 했다라는 것들이 다 노출되기 때문에 굉장한 김선재 위원장 후보자도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분이 재밌는 게 그 삼성에서 이제 특강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가셔가지고 아마 그때 500만 원인가 이렇게 주겠다고 이제 강연료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돈이 필요 없다. 그럼 52만 원만 받으셨어요. 원래 이제 그 기준이 김영란법에 따른 기준이 그겁니다. 그럼 이제 어디 또 딴 곳에 가서는 뭐 30몇만 원을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38만 원인가 받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의 기준이 철저하게 있는 거죠. 그분하고 비교가 되네. 그 전직 대통령인데 H모대, 그냥 H모대가 한양대거든요. H모대. H모대는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다른 데서는 그렇게 영혼 없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한양대인데 거기에서 이제 뭐 특강을 하는 개건 교수 비슷하게 하면서 한 달에 한 뭐 300에서 500 정도씩 갖고 1년 하게 되면 6천만 원, 7천만 원씩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밖에 안 간 거야. 그렇죠. 예, 그런 분이 대통령 되는 사회였었어요, 한때는. 누군지는 알겠습니다. 누군지 알겠죠? 9년 중에 한 분인데 이상하게 그분이 남성분이야. 그분 참 그렇게 말씀하셔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정 의원님, 저 지난주에 특강 다녀오셨는데 얼마 받으셨습니까? 저는 특강 가면 돈 안 받습니다. 안 받으십니까? 예, 받아서 다시 주고 옵니다. 그러시군요. 시민사회운동단체 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아서 꼭 줍니다. 그렇습니까? 왜냐면 적게 주지 마십시오. 많이 줘서 주고 오죠. 저는 돈을 다 줍니다, 주로. 역시. 뭘 박수를 치고 그러세요, 패널이요. 패널은 늘 MC에 대해서 비판적 관점, 견제의 마인드.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좀 차이가 나죠.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돈을 받으셔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요. 본인의 노력한 만큼 받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김상조 후보자가 거기도 철학이 나오네. 재벌도 과도하게 그거예요. 적은 지분으로 전체를 경영권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3%면 3% 정도만 행사해라.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제 자기 생활에도 습관화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 비리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된다고 그래 펼쳐놔서 그렇지. 가만히 보시면 굉장히 교묘하게 그 균형을 맞춘 그게 많이 있어요. 그 예를 들어 말을 돌려고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사를 갔을 때 15일 내로 그죠? 전입 신고를 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거 할 때 지금 현재 위장 전입 같은 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잘 보시면 14일 동안만 놓았다가 하루 차이를 두고 옮겼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법에는 일단 벗어나지 않는데 최대한 거기에서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리고 이제 본인의 그 여유를 발휘하는 거죠. 위법하진 않고. 그렇죠. 그냥 유연성을 발휘하는 거죠. 저는 이게 김상조 후보자가 비리를 저지른다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랬다기보다도 최대한 그런 법의 유연성을 이용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김상조 후보자가 갖고 있는 평소의 생활 습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강료만 보더라도 아니 좋게 보니까 그렇게 좋게 그러니까 보이는데. 제 말은 이제 저는 좋게 본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내재적 논리로 한번 파악을 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내가 위법을 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논문 표절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그리고 또 사실 이게 사실 한국에서는 이게 자기 표절이라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기 표절이라는 거는 한국과 같은 특수한 그런 승진 임용 제도에서는 약간 그 반칙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논문을 계속 부풀려가지고 논문을 쓰게 되면 지금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저걸 보고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양이 이제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2005년, 2006년 사이 논문 3건 자기 표절 의혹 이렇게 야단선 제기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일단 외국에서는 자기 표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같은 논문을 썼다 그래가지고 그 논문을
좀 더 발전시켜가지고 저걸 설명을 해달라니까요. 다른 데 투구를 할 수 있다. 예. 2005년 2006년 사이 논문 3건 자기 표절 의혹이 지금 제기됐는데 예. 거기에 김상조 후보자는 2006년 이후에는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뒤로는 자기는 자기 표절 안 했다. 저 2006년도가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그 논문 표절 문제가 됐을 때 자기 표절 문제가 부각됐죠. 그래서 우리는 국민적 합의에서 자기 표절이 문제가 된다라는 걸 합의를 한 겁니다. 밑에 얘기는 뭐죠? 기고하는 과정에서 각주나 참고문헌 처리에 문제 있었다. 예, 그러니까 저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표절 문제와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교수들이 입각하고 이럴 때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제 사회적인 논란은 굉장히 많이 됐지만 표절이냐 아니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학계에서 공통적인 어떤 기준 자체가 없었습니다.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자기 표절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엄격하게 또 없었다. 외국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도 자기 표절 개념이 있긴 하자들은 이 신용카드 쓰는 것을 꺼려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그 사람을 찾아보게 되면 다 알아요, 두 개를? 이게 대표적인 게 바로 최순실 씨가 그랬습니다. 최순실 씨 같은 경우도 이 카드 쓰는 걸 쓰기 싫어하고 현금으로만 다 결제를 하고 금고에도 현금을 쌓아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부자들이 탈세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현금을 쓰는 어떤 그런 의혹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한 건데요.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김상조 후보자의 어떤 문제로 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안 쓰는 사람들 또 있어요. 신용불량자들. 신용카드가 안 나오죠. 예. 아니 못 써요. 그래갖고 현금으로만 쓰는 분들이 백화점 가면 그런 분들이 점점 는다잖아요. 현금을 쓰는 분들이. 그래서 사회가 이제 어려워지면서 막 경제하면서 신불자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일정 정도 소득이 되는 사람들이 고위 신불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데 현금을 쓴다고 해서 그 다 이렇게 노출되지 않는 건 아니고 그래요? 이제 일반 서민들은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 현금 영수증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렇죠. 받죠. 슈퍼에 가서 뭐 1,000원, 2,000원도 다 현금 영수증을 받아서 나중에 연말정산 때 소득 공제를 받으려고 하죠. 근데 이제 대체로 검은 돈을 많이 축적한 분들은 현금 영수증조차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노출이 안 되는 거죠. 네. 자, 우리도 그런 검은 돈이 막 있어봤으면 좋겠어. 그죠? 현금으로 막 펑펑 쓰게 그냥. 그렇습니다. 왜 그걸 쓰시려고 그래요? 예? 쓰실 필요가 없는데. 돈 있으면 쓰죠. 돈. 딴거 자기가 쓸 만큼만 가지고 쓰시면 제일 좋죠. 그걸 왜 뭐 쓸데없는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문제가 김상조 됩니까? 위원장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 김상